안녕하십니까. 윤선생 엑셀 교실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수식을 입력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화면에서 우선 한 가지가 우선 불편한 것이 하나 보입니다. 뭐냐면은 화면이 아래쪽에 있는 부분들이 다 안 보인다는 거죠. 아래쪽에 있는 부분들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여러분들 보시면 위에 보면은 리본 메뉴가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 리본 메뉴. 그래서 리본 메뉴를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리본 메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그래서 리본 메뉴 축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리본 메뉴 축소. 이렇게 하게 되면은 리본 메뉴가 축소되고 아래쪽 화면을 더욱더 넓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리본 메뉴, 그러면 그 사라진 리본 메뉴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버튼들은 어떻게 보느냐? 누르면 나옵니다. 홈 누르면 홈 버튼에, 홈에 있었던 리본 메뉴들이 나오게 됩니다. 삽입은 누르면 삽입에 있었던 버튼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다시 밑에 셀을 선택을 하게 되면, 시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 리본 메뉴가 다시 감추어져 버리죠.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했는데요. 이제 총점을 내야 되겠죠. 총점과 평균과 순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안다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물론 뭐 쉬운 부분입니다. 자, 그렇지만 한번 제 강의를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께서 또 배우실 것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끝까지 경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우선 총점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점은 어떻습니까? 어떤 함수를 쓰게 됩니까? sum이라는 함수를 쓰게 됩니다. sum이라는 함수 또는 우리가 메뉴에서 보면은 여기에 있는 시그마 버튼 그리고 수식에 있는 자동 합계 시그마 버튼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은 여기에 있는 이 함수 마법사를 통해서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함수 마법사는 되도록이면은 사용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함수 마법사를 사용하면은 실력이 빨리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함수 마법사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입력하는 방식을 저는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총점을 한번 입력을 하는데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여기서 sum이라는 함수를 입력을 할 때 제일 처음에 우리가 수식으로 입력할 때 제일 처음에 입력하는 것이 equal이라는 것을 먼저 입력을 합니다. equal. 그리고 나서 sum이라고 이렇게 해주죠. 그리고 괄호를 열어야 됩니다. 괄호를 열어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보면 sum으로 시작되는 이 함수들이 여기서 여기까지 한 8개 정도 나오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선택되어진 것이 제일 위에 있는 sum이라는 것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선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택되어져 있는 것이 이것이 맞다면은 여기서 탭을 입력을 해보시죠. 탭을 입력을 하면은 sum이라는 것 다음에 괄호를 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인수들 여기에 입력받는 부분들을 인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매개 변수 또는 인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입력을 받도록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총점은 어디서 어디까지 내느냐? 국어, 영어, 수학까지를 내야 되죠. 그래서 이 국어, 영어, 수학까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괄호를 닫고 엔터를 치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나의 셀에 수식이 입력이 되었고 아래 셀로 이렇게 복사를 하게 되면은 B4에서 D4, B5에서 D5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이렇게 숫자가 이제 참조 범위가 하나씩 늘어나면서 복사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파란 부분을 한번 보시죠. 여기 파란 부분 보이시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바뀌어져 있어야 되는 게 당연히 맞죠. 왜냐하면 여기는 3이지만은 여기서도 3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6이라야지 여기서 여기까지를 합계를 내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복사를 하죠. 아래로 복사를 하는데, 복사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죠. 이것을 복사를 해서, 자, 이렇다고 치면은 이것을 복사를 했어. 복사. 여기서 여기까지를 누르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붙여넣기.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오른쪽 아래쪽에 보면은 까만 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커서를 가져가게 되면은 까만 십자가 모양의 커서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것을 채우기 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채우기 핸들은 복사를 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채우기 핸들을 끌게 되면 이것이 그대로 복사가 되죠. 자, 복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뭔가가 떴습니다. 자동 채우기 옵션이 떴어요. 오른쪽을 다른 데를 선택해 보죠. 뭔가가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굵은 선으로 되어 있었던 부분이 가는 선으로 이렇게 테두리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쉽게 말씀드려서 여기에 있는 양식의 서식이 깨뜨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복사를 하게 되면은 서식과 수식 이것을 같이 복사를 해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것을 복사를 해서 여기에 아래까지 쭉 복사를 하니까 여기에 보니까 아래쪽에 선이 가는 선이지 않습니까? 가는 선을 그대로 복사를 하게 된 거죠. 이때에는 여기에 있는 자동 채우기 옵션을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이 버튼을 눌러서 서식 없이 채우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서식 없이 안에 있는 수식만 복사를 하게 된 거죠. 수식이나 값만 복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서식이 깨뜨려지지 않고 여기에 테두리가 그대로 굵은 테두리로 아래쪽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입력을 하는 방법은 저는 이 방법을 제가 이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도 관계는 없고요. 자, 그러나 저는 되도록이면은 직접 입력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때에 이 수식을 입력하는 부분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다 똑같은 수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단지 썸하는 영역만 바뀌어지게 되겠죠. 줄만 바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equal하고 썸이라고 입력을 하고 괄호를 쳐도 되고 탭을 입력을 해도 된다 이거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일 위에 있는 줄이 썸을 낼 때는 제일 위에 있는 여기에서 영어 수학 국어 영어 수학 여기까지만 이렇게 썸을 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선택을 하고 괄호를 닫고 그리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셀만 수식이 입력이 됩니다. 아무리 선택을 이렇게 많이 했어도 현재 셀만 입력이 되니까 그냥 엔터를 치지 않고 컨트롤 엔터를 칩니다. 컨트롤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컨트롤 엔터를 치게 되니까 지금 현재 한꺼번에 수식이 쫙 입력이 되면서 제일 위에는 B3, D3, 제일 아래에는 B14, D14 이런 식으로 수식이 다 변경이 되면서 참조 영역이 다 변경이 되면서 수식이 쫙 입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균을 또 내야 됩니다. 평균을 한번 해보시죠. 여기서 여기까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퀄로 시작한다 그랬죠. 에버리지, AV를 누르게 됩니다. 누르면은 그러면 지금 현재 파랗게 선택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가 원하는 그 함수가 아닙니다. 바로 아래 거죠. 그래서 아래 방향키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아래 방향키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탭키를 눌러줍니다. 자, 탭키를 눌러주니까 에버리지라고 다 입력이 되고 괄호까지 열려 있으면서 그 다음에 인수를 이렇게 입력하는 형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국어에서 종점까지가 아니고요. 국어에서 수학까지죠. 그래서 수학까지 여기까지를 선택을 하고 괄호를 닫고 그리고 아까처럼 똑같이 컨트롤 엔터를 입력합니다. 컨트롤 엔터. 컨트롤 엔터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한꺼번에 다 입력이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직접 해보시면은 자릿수가 다 한 자리로 쫙 나와 있는데 다 한 자릿수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여기는 83.333333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미 셀 서식을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셀 서식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선택되었죠. 여기 있어야지.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숫자의 소수자리수 한 자리로 표시가 되도록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셀 서식으로 가는 것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으로 가도 되고 그리고 선택이 된 상태에서 컨트롤 1을 눌러도 셀 서식으로 갑니다. 셀 서식이나 모든 도형의 서식이나 차트 서식이나 모든 서식은 컨트롤 1을 누르면 됩니다. 컨트롤 1. 컨트롤 1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평균까지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이제 순위를 입력합니다. 순위는 rank라는 함수를 쓰게 됩니다. rank. 그래서 여기서 역시 equal 누르고 rank를 입력을 하고 여기는 구태여 화살표 내려가지고 랭크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마우스 클릭해도 됩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는 rank 이미 다 입력을 했고 괄호만 열면 되기 때문에 구태여 선택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괄호 열고 괄호를 여니까 어떻게 됩니까? 랭크라는 함수가 이렇게 밑에 표시가 되어지면서 여기 어떤 것들을 입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넘버, ref, order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인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수 또는 매개변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수를 세 가지까지 입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세 번째 인수는 대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대괄호 쳐져 있는 부분은 자기가 이 부분은 생략을 해도 무방하다. 생략을 하면은 디폴트 값으로 자기가 인식을 하고 이렇게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디폴트 값은 랭크가 1위가 뭐냐면은 큰 값이 1위가 됩니다. 그래서 큰 값이 아니라면은 이 오더 부분에 작은 값이 1이라고 하면은 오더 부분을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소한 여기는 두 가지의 인수는 여기 입력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먼저 넘버를 보겠습니다. 넘버 어떤 숫자냐, 어느 놈이냐, 평가를 받을 놈이 어떤 놈이냐, 이가 1인지 아닌지 몇 등인지 평가를 받을 놈이 어떤 놈이냐. 그래서 여기가 넘버가 되겠습니다. ref 부분은 그러면 영역이 어디서 어디까지 전체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 ref 부분입니다. 그래서 ref 부분이 자, 그래서 ref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을 또 다시 드리겠는데요.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죠. 요 놈을 이제 평가를 받고 싶다는 거죠. 요 놈을. 그래서 요 놈이 몇 위냐, 어디에서 콤마를 입력합니다. 매개 변수를 하나를 입력을 했으면 두 번째는 콤마를 입력을 하고 그러면 두 번째 매개 변수에 이렇게 굵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죠. 자, 볼드체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죠. 그러면은 어느 범위에서 이 몇이냐? 범위는 어디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체 범위가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세 번째 매개 변수 인수는 생략을 해도 된다 그랬습니다.
생각을 하게 되면은 큰 수부터 1이라고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괄호를 닫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엔터를 입력을 합니다. 그럼 아시는 분들은 좀 이제 감이 오시는 분들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틀리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자, 예 맞습니다. 지금 틀린 거 맞아요. 지금 틀린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컨트롤 누르고 엔터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수식이 다 입력이 됐어요. 사건이 났죠. 자, 여기 보니까 요놈도 1위, 250점도 1위, 225점도 225점도 1위, 220점도 1위, 245점도 1위. 자, 보니까 1위가 250점 요 한 놈만 1위가 되어야 되는데 245점도 1위고 225점도 1위고 220점도 1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잘못됐죠. 자, 그러면 뭐가 잘못됐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수식 탭에 가서 오른쪽에 가면 수식 표시가 있습니다. 수식 표시. 자, 수식 표시를 눌러주니까 내부에 입력되어 있던 모든 수식이 다 이렇게 드러나 보이게 되죠. 자, 그러면은 보시면은 여기에 랭크라는 함수 한번 보겠습니다. 평가받을 놈은 바뀌어야 됩니다. 왜? 총점을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E3에 있는 요것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냐, 그 다음에 E4에 있는 요것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냐, 이렇게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이 값 평가받을 놈은 변해져야 되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나 전체 범위가 요거는 E4에서 E14, E3에서 E14, E4에서 E15, E5에서 E16, 그렇게 해서 E14에서 E25까지로 이렇게 전체 영역이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도록 하죠. 수식 표시를 이제 일단은 해제를 하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 셀을 편집을 하는 버튼은 뭐냐면은, 셀을 편집을 하는 버튼은 키는 F2 키입니다. F2 키. F2 또는 따닥 하면 됩니다. 따닥 하면은 이렇게 편집을 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F2 키. 저는 개인적으로 F2 키를 사용하시기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자, 왼쪽에 있는 E3라고 되어 있는 부분,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서 여기에요. 여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요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테두리로 가져가니까 여기라고 이렇게 보여주죠.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테두리로 가니까 여기라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디서 이 참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직접 이렇게 보여주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는 것은 ESC 키를 눌러주죠. ESC 키 눌러주고, 두 번째 거 선택을 하고 F2 키를 눌러줍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것은, 요거는 맞습니다. 그죠? 10이라는 놈이 판정을 받을 놈이니까 요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범위, 빨간색 부분이 바뀌었죠. 이 부분이 250을 포함해서 여기 220까지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가보죠. F2 키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변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참조하는 이 영역이 바뀌어서는 안 되는 영역이다. 그럼 바뀌지 않는 영역을 할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전부 다 이 부분을 복사를 해가지고 E3에서 E4라고 계속 이렇게 복사를 해줘야 되느냐?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귀찮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입력해 보죠. 지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선택을 했죠. 자, 그래서 equal rank 가로 열고 평가받을 놈을 선택을 합니다. 가로를 닫고 어디서 어디까지냐? 여기서 여기까지나. 그런데 이것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변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렇게 셀 주소를 참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조. 이 참조 부분을 절대 참조로 바꾸어줘야지 그것이 변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저 아래 가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다 입력이 이렇게 똑같이 입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참조로 바꾸어주는 것은 여기에서 F4키를 눌러줍니다. 그러니까 달러 기호가 여기도 붙고 여기도 붙고 여기도 붙고 여기도 붙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절대 기호가 되고 절대 참조가 절대 기호는 달러라는 것이 이제 절대 기호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 의미는 E라는 것은 열번호입니다. 열번호도 바뀌지 말고 3이라는 것은 행번호입니다. 행번호도 바뀌지 마라. 뒤에도 마찬가지 열번호도 바뀌지 말고 행번호도 바뀌지 마라. 지금까지 여기까지 했으면은 괄호를 닫습니다. 괄호를 닫고 한꺼번에 입력하는 것은 컨트롤 엔터라 그랬습니다. 컨트롤 엔터.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이번에는 뭔가가 올바른 답이 나온 것 같죠. 자, 다시 한번 수식에 들어가서 주식 표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E3에서 E14, E3에서 E14 다 똑같이 이렇게 다 똑같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것은 E3, E4, E5, E6 요거는 상대 참조가 되겠고 뒤에 있는 것은 절대 참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 참조, 절대 참조. 이 참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다루지 않고요. 다시 한번 이것을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equal을 입력하고 랭크라는 함수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점을 찍고 콤마를 입력하고 전체 범위를 입력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F4를 누르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세미콜론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 전부 다가 절대 기호로 절대 참조 바뀝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마우스 커서를 가지고 이렇게 클릭을 했어요. 이렇게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F4를 누르게 되면 앞에 부분만 바뀌었어요. 세미콜론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의 부분 바뀌었어요. 오른쪽에도 이렇게 해서 F4를 누르게 되면 오른쪽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해서 범위를 다 선택했으면은 건드리지 말고 이 상태에서 F4를 눌러야지 양쪽 다 그래서 절대 참조로 바뀌게 된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우스로 한 번이라도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자, 다시 볼게요. 이렇게 해서 마우스로 만약에 클릭하지 않고 F4를 누르면 양쪽 다 이렇게 절대 기호로 절대 참조로 바뀐다는 말씀 드렸고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클릭을 했다. 한 번이라도 클릭을 했을 때는 그러면은 요거를 선택을 다 하고 F4를 눌러주면 다 바뀝니다. 그러나 클릭을 한 상태에서는 다 바뀌지 않는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로를 닫고 컨트롤 엔터를 치면 안 되죠. 다시 돌아가서 F4를 눌러주니까 어떻습니까? 방금하고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죠. 가로를 쳤다 말고 백스페이스 눌러서 가니까 오른쪽에 있는 부분만 이렇게 또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도 어느 한쪽만 이렇게 절대 기호가 절대 참조로 바뀌게 된다. 제일 처음 마우스로 전체를 선택을 했을 때만 이때만 건드리지 않고 했을 때만 F4를 누르게 되면 전체가 다 이렇게 절대 참조로 바뀌게 된다.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괄호를 닫고 컨트롤 엔터를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 이제 여기에는 과목별 평균을 내는 자리입니다. 여기서는 여기서 여기까지 평균, 여기서 여기까지의 평균, 여기서 여기까지의 평균. 이런 방법이 보니 여기서 여기까지가 다 똑같은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equal average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뭐 입력을 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또 해볼게요. 여기서 삽입해서 삽입이 아니고 홈에서 시그마 버튼 오른쪽에 있는 평균 요거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고 쭉 복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복사를 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한꺼번에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른쪽 버튼 여기 있죠. 콤보 버튼을 눌러서 평균 하면 한꺼번에 쫙 다 들어가죠. 또 다른 방법으로 여기서 equal average 밑에 거죠. 탭을 눌렀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이거는 절대 참조할 필요가 없죠. 왜? 오른쪽으로 쭉 수식이 복사가 되어지면서 B3, B4가 되어 있는 것이 C3, C14가 되어야 되고 B3, B4가 되어 있는 것이 D3, D14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 참조가 필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괄호를 닫고 컨트롤 엔터 치면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